어느 겨울날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호떡 가게 앞에서 지글지글 기름소리와 함께 달콤한 설탕 냄새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앞치마를 두른 정순 할머니는 철판 위에 호떡을 능숙하게 뒤집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30년을 한자리에서 호떡을 구워왔지만 요즘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손님도 줄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죠. 10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할머니에게 남은 건 이 작은 호떡 가게와 2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된 아들의 희미한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랑 말이라도 섞으면서 사는 게 어디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떡을 종이봉투에 담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단골 손님이 돈을 건네며 말했죠. 할머니, 날씨 추운데 일찍 들어가세요. 고맙네.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손님이 떠나고 다시 조용해진 가게 앞. 할머니는 철판을 닦으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에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치마 끝자락이 가볍게 건드려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얀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두 발로 꼿꼿이 서서 앞발을 모은 채 사람처럼 부탁하는 자세로 서 있었던 겁니다. 개의 털은 군데군데 때가 묻어 있었고 목에 걸린 목줄은 오래전에 끊어진 듯 해지고 닳아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간절한 뭔가를 애타게 부탁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 걔가 왜 이래? 할머니는 놀라서 호떡 뒤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저게 좀 봐. 두 발로 서 있어. 근데 주인은 어디 갔지? 목줄 끊어진 거 보니까 버려진 건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동안 백구는 그저 호떡을 한번 할머니를 한번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하나만, 딱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떠돌이 개들을 수없이 봤지만 이렇게 신기한 개는 처음이었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배고팠구나. 할머니는 막 구워낸 따끈한 호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백구 쪽으로 천천히 내밀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는 호떡을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장 골목 안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따라오세요라고 말하듯이. 뭐야? 저개가 왜 저래? 할머니, 따라가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개가 단순히 배가 고파서 호떡을 구걸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할머니는 호떡을 손에 쥔 채 백구를 따라 몇 걸음 옮겼습니다. 백구는 할머니가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과 동시에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묘한 확신이 들었죠. 백구는 낡은 천막 뒤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돌아보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천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폐지와 박스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 그곳에서 할머니는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이 백구가 왜 두 발로 서서 자신을 찾아왔는지, 무엇을 애타게 부탁하려 했는지를. 천막 뒤편 폐지와 박스 사이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천막을 걷어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죠.
노숙자 차림의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때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여러 겹 겹쳐 입었지만 모두 낡고 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남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남성의 옆구리를 코로 살짝 건드렸죠. 그제야 남성이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윽, 윽. 할머니는 급히 남성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심하게 아픈 것 같지는 않았지만 영양실조와 추위로 기력이 쇠한 상태였죠. 30년 동안 시장에서 사람들을 봐온 할머니의 눈에는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성의 목 부분에 있는 독특한 모양의 흉터가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 모양처럼 휘어진 어릴 적 화상으로 생긴 듯한 흉터였죠.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20년 전 교통사고로 실종된 아들, 7살 때 끓는 물에 데여 목에 생긴 흉터,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미 수없이 많은 실망을 겪어왔습니다. 비슷한 뒷모습을 보고 달려갔다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주저앉던 날들을. 일어날 수 있으세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성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할머니를 향했죠. 호떡.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호떡 냄새가 나서. 남성의 목소리는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호떡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호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백구가 그 호떡을 물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성의 다리 쪽 바지가 찢어진 부분으로 오래된 수술 흉터가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때 생긴 흉터였죠. 할머니는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때와 수염을 걷어내고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그 안에서 아들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민수야, 너 민수 맞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뭔가를 애타게 떠올리려는 듯한 몸부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너 목에 흉터. 7살 때 라면 국물에 데웠잖아. 엄마가 없고 병원 갔던 거 기억 안 나니? 남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완전히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냥 호떡 냄새만 계속 생각났어요.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 생사를 알 수 없어 매일 밤 잠 못 이루던 그 아들이 바로 여기 이 추운 골목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호떡을 구우며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백구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 남성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느낌. 잊어버렸지만 분명 소중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 저를 아세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너는 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사고로 잃어버린 할머니의 말에 남성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겨울 하늘에 별 하나 없이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죠. 그는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할머니의 눈물이, 이 호떡 냄새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그리웠습니다. 백구가 남성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제야 남성은 백구를 내려다봤죠. 백구, 너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남성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백구는 도대체 누구의 개일까? 그리고 왜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 할머니는 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곧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안쪽으로 다가왔죠.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모르는 노숙자 아니에요? 상인들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20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기억을 잃은 아들. 모든 게 너무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백구는 그 옆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구급대원이 백구를 떼어내려 하자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개가 주인을 못 떠나나 봐요. 할머니, 같이 타시죠. 보호자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백구도 뒤따라 올라타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막아섰죠. 동물은 안 됩니다. 저 개도 데려가야 해요. 저 개가 이 사람을 지켜왔어요.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구급차 한편에 자리를 잡았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민수를 진찰했죠.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죠. 깨끗하게 씻기고 수염도 정리되자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눈매, 코, 인매 모두 어릴 적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름과 수염으로 덮어버렸을 뿐. 민수야.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백구는 침대 옆 바닥에 조용히 앉아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링거를 맞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니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죠. 할머니, 깼니?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근데 정말 제가 할머니 아들인가요? 민수의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색이 바래고 구겨진 사진 속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호떡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야. 7살 때 찍은 거. 내 생일날 호떡 20개를 구워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찍은 사진이지. 민수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 그 아이의 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호떡 냄새만 계속 생각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과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구워주던 호떡의 냄새를.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 너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차에 치였지.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했어. 근데 너는 사라졌어. 사라졌다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의식을 회복했는데 기억을 잃었다고. 우리가 달려갔을 때는 너는 이미 병원을 나간 뒤였어. CCTV를 봤더니 혼자 걸어 나갔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어. 방송에도 나오고 전단지도 수천 장 돌렸지. 근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 너는 그렇게 증발해버렸어. 민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지난 20년이 공백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름도 나이도 집도 그냥 떠돌면서 살았어요. 누가 물어보면 기억이 없다고 했죠. 처음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20년의 고독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더욱 꼭 쥐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못 찾아서. 이렇게 오래.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공백. 너무나 긴 이별.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백구가 민수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턱을 침대 가장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근데 이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할머니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제야 의문이 들었죠. 이 백구는 누구의 개이고 왜 민수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며 민수의 상태를 살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며칠만 더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덮으며 말했죠. 그런데 환자분 예전 의료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20년 전 교통사고 당시 기록이 있더군요. 당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지금도 이 병원에 계세요.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그러고 싶습니다. 잠시 후 백발의 노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안경 너머로 민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맞네요. 20년 전 그 환자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목에 화상 흉터가 있던 아이. 선생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우리 아들이 병원을 나간 거죠? 할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노의사는 한숨을 쉬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했지만 잘 붙었죠. 문제는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을 때 이름도 집도 가족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보호자 연락처를 찾으려 했는데 사고 당시 소지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목줄이 끊어진 강아지 한 마리만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죠. 할머니와 민수는 동시에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노의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보호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불안해했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들.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나간 건가요? 네.
어느 날 새벽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1층이었거든요. CCTV에는 강아지와 함께 걸어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만약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조금만 더 아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죠. 그럼 이게가 그때부터 우리 아들을 지켜온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노의사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백구에게 쏠렸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침대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사람을 지켜온 것입니다. 민수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민수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 내가 날 지켜준 거구나. 20년 동안 할머니도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늘고 주름진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어루만졌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민수를 영영 못 찾았을 거야. 노의사가 병실을 나가고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민수, 그리고 백구. 20년 만에 재회였죠.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 단어만큼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죠. 왜 그러니?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목소리도.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집에 온 것 같은지.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상처난 손이었지만 분명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의 손이었죠. 천천히 기억하면 돼. 기억 못해도 괜찮아. 이제 엄마가 옆에 있을게.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지만 언젠가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보렴.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죠. 병원을 나온 뒤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름도 나이도. 그냥 무서웠어요. 백구만 제 곁에 있었죠. 백구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따뜻한 곳,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근데 기억을 못 찾으니까 점점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떠돌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았어요. 백구가 있었으니까. 백구는 항상 제 곁을 지켜줬어요. 춥거나 배고프면 어디선가 음식을 물어왔어요. 누가 절 괴롭히면 짖어서 쫓아냈죠. 민수는 백구를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달콤한 냄새, 따뜻한 냄새. 그 냄새가 호떡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으로 온 거구나. 네. 백구가 저를 데려왔어요. 매일 저녁 호떡 냄새가 나는 시간에. 백구는 알고 있었나 봐요.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할머니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민수의 품에 안겨 있었죠. 20년 동안 민수를 지키고 마침내 할머니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정말 기특하구나. 정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향해 꼬리를 한번 흔들었죠. 마치 이제 됐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다.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할머니가 보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냄새가 병실에 퍼졌죠. 민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맛은 왠지 익숙했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 몸이 기억하는 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국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죠. 엄마, 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는 병실에 할머니만 오는 것을 보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죠.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병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악화돼서. 그랬군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민수를 꼭 찾아라. 내가 못 본 걸 대신 봐달라고 하셨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죄송해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아버지도 못 뵙고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도 잘못 없어. 그냥 운명이었던 거지.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렸죠. 백구가 민수의 무릎에 턱을 올려놓았습니다. 위로하듯이. 민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버텼을까?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시죠? 잠깐 나오시겠어요? 할머니가 복도로 나가자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쯤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원 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곳은 좁은 단칸방이었죠. 30년 동안 호떡 장사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좁지만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은 기억상실로 신분증도 없으시잖아요. 주민등록 재발급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야, 내일 퇴원한대. 정말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엄마 집으로 가지. 좁지만 같이 살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뭐 걱정되는 거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짐이 돼도 되나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짐이 아니라 가족이지.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고생만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죠? 고생이 아니야. 너를 찾으려고 버틴 거지.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이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죠. 엄마, 저
기억이 돌아올까요? 모르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아들을 꼭 안았죠. 2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백구가 두 사람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마치 이제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비는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일부 감면받을 수 있었죠. 할머니는 민수에게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아준 옷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상인들에게 거듭 인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쌓은 인정이었죠. 민수는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죠. 백구도 병원에서 목욕을 시켜줘서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할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백구는 두 사람을 따라 걸었죠. 병원 문을 나서자 겨울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 식구는 천천히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시장 근처 골목 안쪽에 있었죠.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이제는 세 식구가 함께할 보금자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시장 골목 안쪽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작은 철문이 나왔죠. 할머니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좁아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집이야.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호떡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모두 낯설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이게 내 돌잔치 사진이고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거야. 넌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지. 할머니가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민수는 사진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행복했나 봐요. 그럼, 너는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 아버지랑 나랑 너랑. 셋이서 참 행복했지.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백구가 방 안을 한 바퀴 돌더니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해 보였죠. 백구도 여기가 마음에 드나 보네. 엄마, 백구 밥은 뭘 먹여요? 걱정 마. 엄마가 챙길게. 우리 백구 덕분에 너를 찾았는데 밥쯤이야 당연하지.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방 한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시장 골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호객하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밥 먹자. 할머니가 소반에 밥과 반찬을 차려왔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죠.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만의 식사였죠. 할머니는 민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민수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죠.
할머니는 반찬을 계속 민수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 해. 너무 말랐어. 엄마도 드세요. 엄마는 배불러. 너나 많이 먹어.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렸죠. 너는 쉬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민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할머니를 돕고 싶었죠.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호떡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장사 나가세요? 그래야지. 우리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는 집에서 쉬어. 아직 몸 추스르는 중이잖아. 괜찮아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엄마만 고생시킬 수 없어요. 민수의 고집에 할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나갔죠. 백구도 뒤따라왔습니다. 호떡 가게 앞에 도착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그 사람은 괜찮아요? 누구 말이에요? 그날 저녁에 쓰러져 있던 사람요. 할머니는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요? 손님들은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줬죠. 20년 전 실종됐던 아들을 백구가 찾아줬다는 이야기. 세상에, 그런 일이. 걔가 주인을 20년이나 지켰다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백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도와 호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자 금방 익숙해졌죠. 반죽을 이렇게 펴고 설탕을 넣고 접어서 철판에 올려.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역시 내 아들이야.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웃었죠. 비록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호떡을 사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좋겠어요. 그러게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아드님 힘내세요. 할머니 잘 모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게 격려해줬죠.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저를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백구도 옆에서 걸었죠. 겨울 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추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민수에게 이불을 펴줬습니다. 여기서 자렴. 좁지만 따뜻할 거야. 엄마는요? 엄마는 여기서 잘게. 같이 자요. 좁지만 괜찮아요. 민수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죠. 백구는 발치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 잘 자요. 그래, 너도 잘 자거라. 불을 끄자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요, 엄마.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같이 있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죠. 호떡 가게 준비를 돕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호떡 몇 개 드릴까요? 민수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죠. 손님들도 민수를 좋아했습니다. 아드님 참 착하시네요. 할머니 복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예전에 봤던 아들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죠. 백구는 항상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어 환영했죠. 아이들이 백구를 쓰다듬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맨날 두 발로 서 있어요. 백구가 원래 그래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와 놀았고 부모들은 호떡을 샀죠. 백구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멈춰섰죠. 왜 그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어느 골목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뭐가? 저 골목. 제가 가본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 민수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죠. 할머니와 백구가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낡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녹슨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죠. 민수는 그네 앞에 섰습니다. 여기, 제가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맨날 놀았어. 엄마가 장사하는 동안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녁에 오곤 했지.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올랐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네를 타던 느낌.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기억나진 않지만.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놀이터를 한 바퀴 돌았죠. 백구도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사고 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넌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어.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었지. 꿈이 선생님이었어. 선생님이요? 그래.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다고 했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민수는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죠. 다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할머니는 격려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죠. 다시 시작하겠다고. 며칠 후 할머니와 민수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신분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였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돼 있네요. 주민등록은 살아있고요. 신분증 재발급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민수가 공식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 정식 시민으로.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작은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민수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축하합니다. 아드님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거듭 인사했습니다. 상인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민수를 환영했죠. 아드님, 이제 뭐 할 계획이세요? 다시 공부하려고요. 늦었지만. 늦은 게 어디 있어요. 시작이 반이죠. 상인들은 격려했습니다. 민수는 고마워했죠. 이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는 게 감사했습니다.
백구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호떡 부스러기를 얻어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백구와 놀았고 어른들은 웃었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할머니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죠. 민수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니? 네. 그동안 힘들었던 일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도 돼.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저 가끔 무서워요. 또 기억을 잃을까봐. 또 엄마를 못 알아볼까봐.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돼요. 저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들어봐. 너는 엄마한테 짐이 아니야. 너는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너 때문에 버텼어.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엄마는 행복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위로하듯이. 민수는 백구를 안았죠. 백구야,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 백구는 민수의 얼굴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백구를 쓰다듬었죠. 우리 백구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 세 식구는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과거는 잃어버렸지만 현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함께할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와 민수는 나란히 누웠죠.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잠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꼭 잡혀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이별 끝에 다시 만난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이 시장 골목을 비쳤죠. 호떡 가게 앞에는 봄꽃이 피어났습니다. 민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를 도와 장사하고 밤에는 책을 펴고 공부했죠.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괜찮아요,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의지를 보며 대견했죠. 어느 날 오후 호떡 가게에 한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혹시 민수 씨 맞으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민수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여성의 눈빛이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죠. 뉴스에서 봤어요. 실종됐던 동창이 돌아왔다고. 민수 맞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제가 그렇게 유명했나요? 당연하죠. 우리 반에서 제일 착했잖아요. 다들 걱정했어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진에게 호떡을 건네며 말했죠. 앉아서 드세요. 우리 민수 친구라니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호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죠. 와, 정말 맛있어요. 예전에 민수가 자랑하던 그 맛이네요. 제가 그랬나요? 그럼요. 맨날 엄마 호떡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잖아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도 뭉클했죠. 민수야,
우리 동창회가 다음 주에 있어. 올 수 있어? 다들 보고 싶어 할 거야. 저, 가도 될까요? 아무것도 기억 못 하는데. 괜찮아. 우리가 얘기해 줄게. 추억도 같이 만들고. 수진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격려했죠. 가봐. 좋은 기회야. 다음 주 민수는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20여 명의 동창들이 모였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동창들은 민수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죠. 수학여행 갔던 이야기, 체육대회 때 1등 했던 이야기, 급식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민수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지만 즐거웠죠. 민수야, 넌 정말 착했어. 공부 못하는 애들 맨날 도와줬잖아. 맞아. 나도 민수 덕분에 수학시험 통과했어. 동창들의 칭찬에 민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신기했죠. 동창회가 끝나고 수진이 민수를 배웅해줬습니다. 민수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다들 정말 기뻐했어. 저야말로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자. 우리가 내 기억이 될게. 수진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들었죠. 좋은 친구들이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 엄마, 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다들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 넌 원래 그런 아이였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수도 할머니를 안았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하며 울었죠.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믿어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학과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꾸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호떡 가게 앞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백구를 보며 물었죠. 저게는 왜 맨날 두 발로 서 있어요? 할머니가 호떡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네. 20년 동안 한 사람을 지키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줬죠. 할머니의 말에 손님은 감동했습니다.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정말 대단한 개네요. 20년이나. 그러게요. 사람보다 더 끈기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죠. 손님이 떠나고 할머니와 민수는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죠. 세 식구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가득했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나도 행복하다, 우리 아들. 백구도 행복하지? 민수가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크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하지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전 민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한눈에 들어왔죠. 따뜻한 불빛들, 오가는 사람들, 정겨운 소리들. 여기가 제 집이에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은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있고, 백구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우리 집. 할머니가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식구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엄마와 함께 장사했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다. 백구는 오늘도 건강했다. 행복하다. 짧은 글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의 코 고는 소리도 들렸죠. 민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0년의 공백, 길고 긴 방황.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백구가 길을 찾아줬고 할머니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민수는 그 바람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수는 어린 시절을 봤습니다. 호떡을 들고 웃고 있는 자신. 엄마와 아빠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죠. 백구도 어린 강아지 모습으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꿈속의 어린 민수가 밝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뛰어갔죠. 20년이라는 긴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야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민수는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죠.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백구야.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를. 시장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는 밝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떡 가게 앞에 섰죠. 할머니가 불을 지폈고 민수가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백구는 가게 앞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지글지글 호떡 굽는 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달콤한 설탕 냄새도 함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할머니, 오늘도 호떡 맛있겠네요. 그럼요. 우리 아들이 도와주니까 더 맛있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호떡을 손님에게 건넸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백구의 꼬리가 흔들렸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길고 긴 이별. 하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과거는 사라졌지만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백구. 20년 동안 한 사람을 지킨 작은 영웅. 백구야, 고마워.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마치 천만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떡 가게 앞에서 할머니와 민수와 백구. 세 식구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기적 같은 일상을.